안녕하세요. 창밖에 비치는 햇살이 제법 따사로운 오후입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만 마디의 말을 내뱉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참 많은 말을 쏟아냈지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니 어떤가요?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하고 이불을 걷어찰 만큼 후회되는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옛말에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 이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가 청음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패기라고 포장이라도 되지만 나이 들어 내뱉은 경솔한 말은 주책이 되어 나의 품격을 깎아내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더 우아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될 7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화를 막고 여러분의 귀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안전장치를 채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수입과 통장 잔액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랜 친구나 동창들을 만나면 술 한 잔 기울이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 내가 땅 좀 팔았잖아. 혹은 자식들이 이번 달에 용돈을 꽤 두둑하게 보내줬어. 연금이 쏠쏠하게 나와서 걱정 없어. 기분 좋아서. 혹은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뱉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표적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지기 친구라도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은 쉽지만 내가 잘 나갈 때 진심으로 박수쳐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돈 자랑을 하는 순간 듣는 상대방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은 곧 부탁으로 변질됩니다. 자네 요즘 여유 있다며 나 급한 불만 좀 끄게 1,000,000원만 융통해 주게.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너 돈 많다면서 친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라는 비난을 듣게 되죠. 더 무서운 것은 사기꾼들입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누가 돈 좀 있다더라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건강식품을 파는 약장수부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입니다. 나의 노후 자금은 내 자존심이자 생명줄입니다. 통장 잔액은 나만 알고 있는 1급 기밀로 부디 묻어두십시오. 밥 한 끼, 술 한 잔을 내가 더 사는 것으로 넉넉함을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입으로 뱉는 분은 화를 부르지만 지갑으로 베푸는 분은 덕을 쌓습니다. 두 번째, 지난날의 실수와 약점 굳이 고백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아니면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인지 자꾸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바람을 좀 피웠었지. 사실 내가 전과가 하나 있어.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야반도주 했었잖아.
라며 술기운을 빌려 과거를 고백합니다.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말이죠. 내 약점을 말함으로써 상대방과 더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영원한 내 편도 드뭅니다. 여러분이 털어놓은 그 약점은 훗날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가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때 여러분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저 사람 젊었을 때 몹쓸 짓 했던 사람이야 라며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아닌 과거의 실수로 전체가 매도당하게 됩니다. 또한 약점을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위로하거나 감싸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보듬고 용서해야 할 몫이지 남들에게 전시해서 동정을 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내 마음속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잠그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점잖고 인자한 모습만 보여주기에도 남은 시간은 부족합니다. 세 번째, 자식 흉과 집안 싸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경로당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태반이 며느리 흉, 사위 흉, 자식 걱정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침에 밥도 안 차려준다. 내 아들이 이번에 또 사업을 말아먹었다.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그 심정 왜 모르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을 내 몸처럼 생각하기에 자식의 허물도 내 것처럼 아파하시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내 자식 흉을 보는 것은 결국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맞장 굳혀주며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집구석 콩가루라며 하고 흉을 봅니다. 남의 집 불행은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는 안주거리가 됩니다. 자식과의 갈등, 부부간의 다툼은 집안 문턱을 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식들의 귀,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어머니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니셨어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불만은 차라리 일기장에 쓰시거나 종교가 있으시다면 신에게 기도로 털어놓으십시오. 아니면 산에 올라가 소리라도 지르세요.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자식을 감싸줄 사람은 부모인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남들 앞에서는 효자다, 잘 살고 있다 라고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이자 나의 체면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남의 뒷담화, 결국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됩니다.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 보니 3, 3, 5 모여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되기도 합니다. 김씨네 영감 바람나서 딴 살림 차렸다며 박 여사네 딸 이혼하고 돌아왔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사실인 양퍼나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정보통이 된 것 같고 대화의 중심에 선 것 같아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담화는 반드시 발가락이 달려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흉을 볼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욕도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경계하게 됩니다.
결국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진실한 친구는 다 떠나고 똑같이 남 씹기 좋아하는 가벼운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년의 인간관계는 불신과 다툼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은 널리 퍼지지 않지만 흉보는 말은 천리를 갑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남 욕을 시작한다면 그냥 빙그레 웃으며 침묵하거나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점도 있겠지 라며 점잖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입을 닫음으로써 비로소 여러분은 그 구설수의 진흙탕에서 고고하게 피어난 연꽃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나만의 비밀과 목표,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 하나쯤은 잊기 마련입니다. 혹은 늦깎이로 무언가를 배워보겠다는 목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영어 공부 시작할 거야. 나 사실 숨겨둔 빚이 좀 있어. 비밀은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목표는 떠벌리는 순간 그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내 약점의 열쇠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처럼 허망한 말은 없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비밀은 입을 떼는 순간 날개가 돋친 듯 퍼져나갑니다. 그로 인한 짐은 오롯이 내가 져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털어놓았는데 그 후로는 언제 그 비밀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며 더 큰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목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미리 말해버리면 뇌는 이미 그것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실제 노력할 동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혹은 주변에서 나이 먹고 무슨 공부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하며 초를 치는 말을 듣게 되어 의욕이 꺾이기도 쉽습니다. 묵묵히 행하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조용히 이뤄낸 성취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의 존경은 배가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 숙성된 꿈만이 향기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돈 자랑, 과거의 실수, 자식 흉, 뒷담화, 그리고 비밀. 이 모든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참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물을 가두어야 전기를 만들고 홍수를 막듯 우리 입이 말을 가두어야 인생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지갑을 여는 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넉넉함이고 입을 닫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낸 자리에 사색과 관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채워지는 꽉 찬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윽한 눈빛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랬구나. 참 고생했네. 이 짧은 추임새 하나가 100마디 잔소리나 자랑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말수를 줄이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노년의 기품과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침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